대통령님 어떻게 지금 저희가 시간이 벌써 11시. 좀 더 하셔도 됩니다. 네, 조금 더 해도 될까요? 네, 뭐 예, 그러면 한 분 더 필요한 의견을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장감시제도부 김한송 대리입니다. 저는 가상자산 시장의 시장 감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빠르게 커지는 만큼 제도적 틈새를 노린 불공정 거래의 위험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불공정 거래 감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방향에 공감해 주시고 제도적 기반이 잘 갖춰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가상자산 시장은 실제로 존재하는 큰 시장인데 지금 법 외에 거의 반쯤은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죠. 근데 일부에서는 이걸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죠. 옛날에 튤립 국은 투기 사건이라고 너무 잘 교과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게 모두가 자산으로 생각하면 진짜 자산이죠. 조개 껍데기도 한때 자산으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외면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근데 그거는 우리 김용범 정책실장 전문 아니에요? 우리 새로운 하나의 미래 산업 중에 하나다. 김용범 실장께서 각별히 관심 가지시고 잘 챙기실 겁니다. 네, 또.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자유롭게. 네, 준비된 거 다 끝났으면 안 준비된 거 하셔도 됩니다. 네, 저희 이제 안 준비된 거 해볼까요? 네. 네, 용기 있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세요. 네. 우리 주식 투자자를 대표해서.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사전예방부에 근무하고 있는 장주영 과장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감시라든지 불공정 거래 근절 이런 부분도 많이 얘기를 나눴지만 대통령님의 공약 중에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증시 활성화랑 그리고 감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상충될 수도 있는 개념인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균형감 있게 가지고 가실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하시죠. 시장은 가급적 자유롭게, 그게 원칙인데 이게 이제 규제라고 하면 우리는 대체적으로 다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자유롭게 하기 위한 규제도 있는 거거든요. 규제는 다 나쁜 건 아니죠.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규제, 시장이 시장으로서 제대로 작동하게 하기 위한 규제. 시장이라고 하는 게 자칫 잘못하면 강자들의 횡포, 특히 반칙하는 사람들이 유리한 게 방치할 경우는 그런 게 시장의 본성 아닙니까? 누구는 규칙을 지키는데 누구는 규칙을 안 지켜요. 그럼 규칙 안 지키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죠. 규칙 안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엄정하게 제재를 가하는 거, 이것도 규제죠. 그런 측면에서는 좀 규제를 합리화하는 게 중요하다. 완화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규제는 완화 폐지해야죠. 그러나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에 대한 감시 규제와 시장의 활성화는 얼핏 상충하는 게 맞죠. 그러나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감시 규제가 필요하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사실 그거죠. 코스피 5000은 사실 제가 이거 5000을 반드시 임기 내에 만들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 그걸 향해 가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후진국 개발도상국들보다도 주가 순자산 비율이 낮잖아요. 순이익 비율도 낮고 배당도 안 해줘가지고 배당 성향이 중국보다도 공산 국가라고 하는 중국보다도 낮고 그리고 수시로 내가 분명히 암소를 샀는데 송아지를 낳으면 주인이 남이에요. 그거 어떻게 믿고 암소를 삽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 비정상적인 거를 고쳐야
자유롭게 활발한 투자가 가능하다. 그런 것만 정상적으로 돼도 2배 정도는 평가받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핵심적인 게 몇 가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오늘 주로 얘기한 시장의 불공정성, 불투명성을 개선하는 것. 그 다음에 좀 제도적인 거지만 지배주주들, 소수 대주주들의 횡포, 경영권 남용을 억제하는 것. 예를 들면 상법 개정이 거기에 속하겠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산업 경제 정책, 기업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좀 알려줘야죠. 이게 완전 눈 감고 경제의 가장 해악이 큰 게 불확실성이죠. 예측 불가능성. 이게 경제에 아주 가장 나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이 어느 방향으로 간다. 이거를 제시를 하고 실제 실행을 해야죠. 이거 지금 현재 이게 좀 부족하죠. 거의 없다시피 시장이 알아서 하는 걸로. 마치 조정간의 영희와 철수가 없는 태권부이라고나 할까. 뭔 짓을 할지 알 수 없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산업경제정책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정부 역할.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이게 대한민국의 특수성인데 지정학적 리스크. 이게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 법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군사 밀도가 가장 높고 특히 남북이 군사적으로 강대강 대치를 하게 되면 경제에 완전히 악영향이 오죠. 그래서 이런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 이런 몇 가지 요소들만 좀 정상화되면 저는 대한민국 주가가 그러니까 정상평가를 받는 정도만 해도 저는 2배를 넘길 거다. 당시 이때 한 2,400, 500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는데 다행히 오늘은 제가 출발할 때 도착할 때하고 지금하고 주가 변동폭이 어떤가요? 떨어졌어요? 올랐어요? 왔다 갔다 했죠. 지금 얼마예요? 지금 2,890.52인데 끝날 때쯤은 다시 오를 것 같습니다. 위로 말씀 감사합니다. 잠시 조정이라고 봐야죠. 2보 전진을 위한 1보 때. 어쨌든 이런 몇 가지 요소들을 좀 정리를 하면 저는 상당히 정상화될 거고 정상화되면 2배 정도는 거의 가까이 갈 수 있겠다. 근데 거기에 제가 장담을 했잖아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 수립 자체만으로도 3천원 갈 거다. 노력을 해야죠. 거기다 이제 산업경제정책도 제대로 만들어서 이제 집행이 시작되고 또 실질적으로 공정화, 투명화를 위한 조치가 실질적 조치가 이제 시행이 되고 시장 참여자들이 다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어쨌든 평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되면 많이 좋아질 거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또 한 가지 있는데 투자 수단이 부동산밖에 없습니다. 전부 부동산에 매달리고 그중 황금성이 있는 쉽게 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집이다 보니까 다 집을 투자 수단으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집값도 폭등하고 불안정하고 이게 또 경제에 해악을 끼치고 그래서 대체 투자 수단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죠. 전 정책 목표상으로. 결국 자본시장을 육성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떠나서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런 소리 해가면서 다 해외로 나가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제가 국장 탈출하신 분들한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성남시장 할 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빨리 일찍 이사 오세요. 집값 더 오르기 전에.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 그렇게 됐죠. 제가 국장 탈출하신 분들도 이제는 바꿔서 국장 환류 되돌아온 거 뭐라 그래 이거 국장으로 되돌아오는 거 지능순이다.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다. 이런 얘기 나오게 하면 저는 주식시장이 상당히 빨리 좀 정상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역할이 중요해요. 이게 시장 정상화를 위한 1차 전초기지 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잘 발견해내야죠. 신속하게 처리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그리고 이게 농사를 지으려면 건부를 좀 걷어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주식 숫자는 무지하게 많고 시가총액은 낮고 왜 그럴까? 아까 이사장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도 중요하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다 끝나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끝내야 되면 그 말씀도 마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아주 오래된 지금 휴면겜인데 제가 90년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친구 부탁으로 처음으로 만난 게 소형 작전주. 그게 또 첫 주식을 그렇게 만나면 안 되는데 그게 또 성공을 했어요. 또 나도 모르게 제가 동원된 거죠. 그리고 이제 주식 너무 쉽구나. 그래가지고 소형 잡주를 엄청나게 사고 그야말로 그때 당시도 데이 트레이딩 비슷한 걸 하다가 IMF를 맞이했죠. 그때 제가 선물뿐만 아니라 옵션 중에서도 풋옵션 매도를 하는 그런 만용을 부리다가 전날 밤에 미국 주식이 폭락을 하는 걸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지켜보다가 다음날 엄청난 손실을 보고 완전히 깡통을 완벽하게 찼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우량주 장기 보유라고 하는 걸 열심히 지켜서 본전을 찾았는데 지금은 물론 이제 공직자라서 못합니다. 근데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아까 얘기했던 암소 사건 때문에 무슨 물적 불안이니 무슨 인수합병이 이런 거 해가지고 갑자기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 통통한 좋은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다가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해란 말을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이제는 다 바꿔야죠.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배당을 너무 안 하는 나라여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보다도 안 하는 그런 나라에서 이게 다른 나라는 우량주 사서 중간 배당 받고 뭐 이래서 생활비도 좀 하고 그래서 그게 내수에도 좀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배당을 좀 촉진하기 위한 뭐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제 배당 소득세를 내리는 게 능사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소영 의원이 제안한 바대로 배당 성향이 높은 데만 배당 소득세를 깎아주는 뭐 그런 방식. 이소영 의원이 아마 35%를 넘는 경우만 배당 소득세를 깎아주자 이런 법안을 낸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런 걸 포함해서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에 늘려준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게 좋겠죠. 뭐 그런 것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가능한 방법들은 많이 찾아볼 생각입니다. 하여튼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중간 배당도 좀 받고 생활비도 좀 할 수 있게 이런 부동산 내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좀 만들면 뭐 기업들이 자본 조달도 좀 쉬울 거고 좀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되지 않을까. 그 핵심 축에 하여튼 증권 시장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또 이거 빙자해가지고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정부 방침, 저희 정책적 의지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고맙습니다. 긴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시간 때우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